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국 고용평등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이제 첫 번째 영국은 평등법입니다. 평등법의 도입 배경은 이 고용 분야에서 장애 등 신체 조건에 따른 이 차별금지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법의 관련 법이 개별법으로 도입되어서 적용해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럽 연합 가입 후에 유럽 연합의 이 훈령들을 수용해 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이 성적 지향을 한 그 고용평등 시행령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평등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령, 장애, 결혼, 시민 결합, 인종, 종교, 신념 또는 뭐 성별, 임신 이런 여러 가지 9개 차별금지법을 사유를 이제 규정했는데요. 2010년도에 이 통합평등법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도 타법의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괴롭힘, 그다음에 보복 조치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및 괴롭힘 이거에 그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직접 차별 23조는 차별 금지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은 불리한 취급을 위한 정당한 경영상의 정당화 사유가 입증된 그 예외로 인정된다. 그래서 또 직업적 요구가 있는 때에도 이 직접 차별이 허용된다. 이거 보십니다. 그다음에 간접 차별은 평등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앞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례에 맞지 않게 더 큰 불리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사유는 고용주에게 이들의 필요에 맞게 영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그러한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다른 차별 금지 사유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괴롭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특정인은 전술한 그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서 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타인의 존엄을 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인 그러한 모욕적, 공격적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경우라면 타인에 대해 그 특정인은 괴롭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010년 개정 평등법은 채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종교에 의한 채용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그 외의 적용 범위는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판례가 있는데요.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이 존 레니라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세히 관계를 보시면 2006년에 이 성공회의 이 어느 교구에서 해리퍼드 교구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이제 채용에 지원했다가 이 남성 이 지원자가 동성애자가 이제 불합격하자 이 성적 지향 이유로 이제 이 차별을 주장해가지고 고용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레니가 이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제 면접에 선발되고 이 주교가 2차 면접을 진행하였음 가운데 이 주교가 이 체스터 교구 이 청년 사역자 사직 이유를 묻자 여기 이제 비로소 이제 동성애 관계에 성애가 있었고 교회에 마찰이 있었다고 비로소 그 대답 때문에 당시 이것들 통해서 그 교구의 이제 파트너와 사역 중에 양자택일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레니 씨는 이제 파트너를 택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동성연애를 하다가 다시 결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사역 기간 동안에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확약하면서는 불구하고 이 영국 성공회 교리의 그러한 그 교리를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레니 씨의 성적 관계는 교리 위반이었고, 레니 씨는 이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혼의 성애 금지를 금지하는 영국 성공회의 공식적 교리에 정착이라는 이 불합격 이유로 통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레니 씨가 동성애자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구의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또 2차 면접 과정에 굴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고용재판소는 주교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을 고용 차별 금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고, 영국 성공회가 레니 씨 이 원고에게 이 4,700파운드를 배상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굴욕감을 느끼게 한 질문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과정에 동성애자임을 밝힌 이 존이 불합시킨 이것은 그의 성적 지향 때문이고 이성애 지원자의 경우 사용됐을 동일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되는데요. 이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고용차별 금지 시행령 이 7조 3항의 종교단체의 면제 사유는 첫 번째 종교의 목적을 위한 채용에 있어서 종교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종교 신도 대다수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원자가 자격 조건이 미달하거나 고용주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자가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경우 또 특정 성적 지향을 채용 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재판소는 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 원고가 지원 당시 주교가 요구한 대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력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즉 원고가 동성애자에게 독신을 지내고 있고 앞으로 독신을 지내겠다는 언급을 무시한 것이라 했고요.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공회 교구에 이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있어서 지원상에 제대된 이직의 사유를 질문하면서 주교가 성공회 교리의 준수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교의 질문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법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남았나요? 혹시 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연방헌법과 주의 차별법이 있습니다. 네, 조금 요약하셔서 어차피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별금지법을 규정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에는 6개, 인디애나,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건 이런 주들이 있고요. 차별법상 성적 지향 이유로 공공단체 피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의 제외 규정을 도입하는 주가 이렇게 4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제 50개 주 가운데 공사 영역의 전반적에 걸쳐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성 모두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주가 23개로 46% 정도 2020년 기준을 그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그러한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도 카톨릭 여학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매튜 버렛이라는 남성이 이제 급식 담당 직원으로 이제 채용 과정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남편을 기록하는 서식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채용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주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카톨릭 종합학교라 할지라도 교사가 아닌 직종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한 사람 채용을 거부한 것은 성별과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종교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은 매우 협소한 범위로 해당 종교 신도도 구성원 등록 입학 또는 참여를 제한하는 기관이라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교단체의 종교적에 있는 자, 교사 이런 유사기능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주 연방헌법의 이 성직 면제에 근거한 차별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서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추가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요, 이 사적 영역의 채용에서 지나치게 넓은 이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도 10개 넘는 차별금지 사유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든다면 채용절차법은 24개의 금지차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인 이러한 금지하고 기재질문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하면 이러한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은 영국과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입법한다 하여도 사적 영역에서 예외 규정의 실제 적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절차법은 그러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고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적 네트워크,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암행적으로 의사결론을 통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쉬운 4개 정도 제안드리고는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피부색, 형이 시료된 정가 이 정도의 규정된 차별 사유로 제한하고 가태료는 좀 대폭 축소해서 최대 300만 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 개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회의 법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